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 핵심이 한 1분기, 2분기 안에는 다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올해 중반 정도에는 조금 출렁거림이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단 최대 5,600선까지도 전망하던데 부장님 어떻게 보시고 5,000피 달성을 위해 반도체에 또 어떤 업종이 뒷받쳐줘야 될까요? 사실 요즘엔 뭐 잘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상은 틀리라고 있는 거라고. 네. 네, 증권회사 예상이 다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뭐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주가가 올라오면 계속 목표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 계속 목표가를 내리고.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계속 밴드도 올리겠죠. 목표 주가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5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5천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내지는 5천을 살짝 못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5천을 살짝 오버해서 흥분했을 때 뭐 이럴 때가 고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지수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 지금 대형주들이 그냥 계속 바퀴 돌리듯이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일단은 지수는 뭐 올해 밴드를 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쇼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다. 올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5천 터치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받으면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그 주도주가 다시 또 리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목표 달성을 하고 나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쪽들이 좀 힘을 내는 시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쏠림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심하죠. 빈익빈 부익부 장세고 어떻게 보면 뭐 외화 내빈 장세고 일단 밖에서 보면 엄청 화려한데 안에서 보면은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 종목이 만약에 전체 주식에서 뭐 절반 이상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어느 순간에는 보면 한 10%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도 비슷하잖아요. 미국 시장도 대형주 몇 개만 오르고 나머지 빠져도 지수가 잘 버티거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두 종목이 지금 지수 끄는 게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끄는 게 한 30% 정도였다라면은 지금 거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강하게 역할을 주는 게 거의 한 6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수는 그 두 종목 뭐 이제 현대차까지 가세했지만 이 두 종목이 리딩하는 뭐 세 종목까지라고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두 종목이 리딩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 안에서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다른 주도주 섹터로의 계속 순환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도파민 엄청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큰 도파민을 형성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를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면은 시장도 뭔가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 핵심이 한 1분기, 2분기 안에는 다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올해 중반 정도에는 조금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 올해 중반에요? 네, 저는 1분기 중에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1분기 중에?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왜요? 1분기 중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다들 하반기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상반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내년까지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 D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 물량을 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내년에 새롭게 가동을 해도 그 가동을 해도 못 대준다 다. 못 대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계속 반도체야 고고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 가장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엔비디아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마찬가지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오라클도 그렇고 기타 등등 다 이제 AI랑 엮여 있는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뭐 저희 논란 아시겠지만 이제 자가발전 투자도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계속 다가오는데
이 재무적으로 계속 투입은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크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뒤처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인풋은 계속 되는데 아웃풋이 나올 게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지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지치는 시점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어봐야 되겠다. 네. 지금 이제 투자한 거 가지고 뭔가 뽑아내고 그걸 봐가면서 다시 또 투자해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에너지 소진했던 에너지를 뭔가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갈 때 시장에서는 이게 논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되게 스토리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직접적으로 그들이 수요를 조금 줄이면 지금은 막 가가지고서 반도체, 야, 빨리 우리 계약하자. 몇 년도까지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에 이미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외에 또 신규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순간 속도 조절이 들어간다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서 뭐 미국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수혜야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만약에 그들이 쉬어가는 순간에 이쪽에 대한 센티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반도체가 6개월을 선행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임으로는 거의 올해 말까지 보통 땡겨놓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고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상반기 내지는 1분기와 2분기 사이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맥컬에서 삼성전자 얼마야? 24만 원. 맥컬에서 하이닉스가 112만 원이었나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일개 영업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마음에 주가들이 항상 있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해놨던 거는 이제 현대차가 42만 원 정도 됐었고 현대차 42. 그거는 제 마음의 가격이었었고요. 네, 마음에. 네, 삼성전자는 한 16만 원 정도? 네. 네, 하이닉스는 한 뭐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네, 한 80 정도 되겠네요. 네, 80 정도? 이 정도가 제 마음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준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약간 조금 더 상방으로 쏘기보다는 네. 확인하고자 하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수급들이 좀 있지 않을까. 마냥 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대차는 왜 42만 원이라고 정했냐면 올해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대차는 올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 눈높이를 낮춰서 좋다라고 우기면은 네. 좋겠지만 현대차는 작년이 좀 좋았었고 올해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 정도? 그러니까 좀 저점을 좀 만들어가면서 뭐 시장의 변화를 조금 전기차라든지 뭐 일반 가솔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요걸 조금 잘 유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근데 이제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IPO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래 가치를 좀 땡겨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현대차 좋아하고 올해 현대차 되게 좋을 거라고 계속 연말부터 떠들고 다녔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거진 왔다. 근데 여기서부터 더 가는 거는 유동성으로 그냥 오버슈팅?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긴 하지만 네. 현대차가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은 오히려 기아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들이 어느 정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뽕을 왜 맞냐 그러면 이제 더 강력한 뭔가를 원해서 계속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와 지금 20조 딱 맞췄잖아요. 네. 20조 딱 맞췄는데 뭐 1분기에 뭐 물론 20몇 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그보다 더 강력한 수치를 계속 바랄 텐데 왜냐면 그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만약에 100에서 만약에 200을 가면은 더블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200에서 또 100을 더해서 300이 가도 같은 100이 올라왔는데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되게 체감적으로 덜 가네 뭐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역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펌프질을 지금 엄청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주항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방산도 뭐 황금함대부터 시작해서 올해 방산 늘릴 거야 이러면서 다시 가기 시작한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 조선도 다시 또 마스가 왜냐면 조선도 지금 갑자기 방산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황금함대 얘기하는 순간 이것도 갑자기 방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사실 최근에 뭐 컨테이너선 수주라든지 사실 컨테이너선 수주는 돈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고부가 가치선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도크가 좀 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가긴 좀 어렵다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조금 열렸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돌아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전력망도
이게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전기가 제일 부족한 거잖아요. 반도체 부족보다 전기가 더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나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전선들이 또 다시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뭐 ESS도 다시 좀 부각이 되고 하다못해 지금 중국에서 이제 산업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요새 태양광도 올라오고 있고 화학주들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보조금 주고 야 더 만들어 하던 게 너무 많이 만드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너네 이제 보조금 안 줄 거야. 수출할 때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놨던 그 기업들이 뭐 다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뭐 폴리시리콘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학제품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리바운딩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맞춰 본다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화학 구조 조정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 쪽도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배터리 쪽들도 이제 구조 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도 사는 놈은 사는 거고 죽는 놈은 죽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한테도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적인 구조 조정이 이어지는 섹터 이런 쪽들이 지금 그 종목들의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이쪽에서 좀 부각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쪽에 어떤 게 좀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들 지금의 주도주들의 뒤안길에서 이제 눌려 있었던 네. 종목들이 이제 턴어라운딩에 올해는 저는 가장 핵심을 맞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 좋은 거 인정하지만 턴어라운딩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고 잘 살아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해 조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궁극적으로 약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중국의 산업적인 구조 조정 그 과정 중에서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 이런 사이클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 볼 수 있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한 상반기, 중반기까지 조금 뭔가 시세적인 부분들을 주도주들이 좀 쉬어갈 때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올해 이제 1분기의 주도주, 유망주는 뭐고, 유망주가 좀 쉴 때 또 갈 수도 있는 섹터,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좋게 보신 섹터들?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이미 많이 갔잖아요. 네. 간 거 빼고 간 거 중에서도 더 좋게 보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뭐 간 거 중에서 더 좋게 보는 것도 일단은 뭐 1분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1분기까지만. 네, 일단 간 거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로봇이지만 로봇. 네, 조정은 올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지금 뭐 온 우주가 합심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죽는 순간 시장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로봇. 네, 그래서 이쪽이 죽으면은 좀 힘들다. 네. 다만 이제 이쪽이 죽지 않고 이제 뭐 횡보 내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이 조금 회복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쪽들이 약간 소재 쪽들. 네. 지금 아까 화학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요새 봤는데 뭐 OCI 홀딩스 같이 약간 폴리실리콘들 그런 가격들 OCI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랑 지금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리튬도 말씀드렸잖아요. 리튬이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근데 주가는 단계별로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리튬 강상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 대형주잖아요. 네. 뭔가 빈틈 메꿀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차트 어떤가요?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랜 잠에서 지금 슬슬 깨어나고 있는 상태. 네. 진짜 많이 빠졌죠. 네,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저점이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쌍바닥 찍어주고 이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30만 원 정도 바닥선으로 두시고 움직임 보시고 단기로는 뭐 한 상반기 중에 한 40만 원 정도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좀 바뀔 수 있는데 리튬이 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ESS도 그래서 소재라는 쪽에 집중을 해서 반도체도 장비주가 먼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들, 이제 공정 재료들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후공정들을 조금 보는 것들이고 테스트 업체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공정 장비들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기판도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해 봤을 땐 반도체 쪽에서 순환매가 돌면은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그러니까 뭐 테스트 소켓 쪽들, 버닌 소켓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들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요런 쪽들. 왜냐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테스트를 잘해야 되거든요.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디램들이 필요한데 웨이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스트 잘못해서 하나 망가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마다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업체들 좀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 전지 쪽들은 왜 좋게 보냐 하면은 이 지난번에 한번 빅베스 같은 빅베스를 했잖아요.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다 했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기업들이 대체로 우리 이제 계약 꽝이야 뭐 끝났어. 근데 이게 계약이 만기가 되는 기간 동안에 납품을 못해서 이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된 건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만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처음에 잘 갈 때 제 유튜브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모만 보고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건 아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거 다 해지될 수 있는 계약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해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이제 기대치가 없다.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어라운딩. 적어도 대형주들 안에서 뭔가 쉬어갈 때 그거 메꿔줄 수 있는 쪽들이 이쪽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도 소재단에서 저는 전고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고체하고 그다음에 뭐 리튬 관련 이런 소재단, 그러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이 이런 소재단들이 좋고, 셀 기업들은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큰 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셀 업체들이 이제 ESS 뭐 수주를 뭐 대량으로 받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밑에 단의 벤더들이 이제 소재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오늘 제가 아까 여기 녹화로 오기 전에 보니까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오르기 시작했고, 네. 뭐 LNF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뭐 에코프로도 약간 꿈찔꿈찔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코스피는 5천이 거의 다 왔잖아요. 코스닥은 한 개도 안 갔어요, 진짜로. 코스닥은 한 개도 안 가는데,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을 또 올려야 되겠죠? 2차 전지. 네,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올해 이제 소득공제 이제 되잖아요. 계속 시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나오고, 뭐 국민연금에서도 코스닥 편입 한도를 어느 정도 늘려준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 사겠죠? 뭐 저가 안 사겠죠,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에서 넘버 20 중에서 찾아보면 로봇주들하고 반도체 빼고 나면은 2차 전지하고 바이오 남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이 조금 움직여줄 수 있겠다. 요새 바이오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다렸는데 네. 세론도 아니고 이건 뭐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잖아요. 지금 바이오 섹터주들. 그래도 그럴 것이 거래소를 사야 기관도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나 혼자 바이오를 갖고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되겠죠, 기관들은.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로봇이 뭐 이런 거 다 투입을 하는 거죠. 그 바이오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지고 나면은 바이오는 언제 가냐. 네. 이제 뭐 3월, 4월 그때쯤에 뭐 아스코 시작하고 나면은 시세가 좀 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오히려 저가 줍줍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3월 달에 미국이 이제 금리나 얘기가 나오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이오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대통령님이 이제 코스닥도 좀 살려주신다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거래소도 그거 있잖아요. 그만해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쪽에서도 약간 올해는 조금 변화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2차 전지랑 바이오가 1월 지나면서 2월 지나면서 이제 3, 4월에는 조금 시세를 낼 수 있는 확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일단 코스피의 기세를 이어서 이제 코스닥 쪽도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봉에 이제 ESS 기반으로, 그다음에 뭐 리튬이나 전고체 기반으로 해서 소재 쪽들, 2차 전지주들, 그다음에 뭐 바이오 대장주들, 뭐 이런 쪽들도. 왜냐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만 이쪽도 1분기 중에 뭔가 나올 거다 계속 얘기는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노브노디스크도 이제 뭐 비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업체 찾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 쪽들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가격도 내려가고 있지만 비만도 이제 확산되면서 가장 올해도 비만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만 쪽들하고 이제 뭐 이중항체 쪽들, ADC 이중항체 쪽들, 이런 쪽들도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계속 뭐 ABL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에이프릴이라든지 계속 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비만 쪽들도 다 마찬가지로 뭐 D&D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많이 빠졌지만 뭐 펩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비만 쪽들, 이런 쪽들 생각해 보시면 바이오도 기회는 온다.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약간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는
뭐 강력한 뭔가는 안 나왔지만 네. BTS가 이제 월드 투어 일정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수가 많아요. 횟수가. 그렇게 따지면 하이브도 좀 올해는 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장품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미용 쪽들은 좀 괜찮다. 미용 쪽들은 왜요? 최근에 보면 클래시스도 흐름이 좀 괜찮고요. 볼까요? 미용 쪽들은 왜 괜찮냐면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중국이랑 조금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화장품 미용 쪽들이 미국만 보고 달려였다라면은 최근에 클래시스 같은 거 제가 수건 안 봤는데 요새 봤는데 빠지지는 않는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고 이게 좀 등치가 커요. 클래시스가. 그래서 움직임이 약해요. 근데 최근에 조금씩 움직임이 뭐랄까 들고 있는 사람이 열받게 하는 움직임? 갈 것 같은데 안 가는 움직임? 뭐 그런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용 쪽의 대장은 저거잖아요.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APR 뭐 이런 쪽들인데 그쪽들이 이제 목에 차다 보니까 힘이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좀 이제 미용 기기 쪽에서 클래시스도 여기만 좀 넘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뭐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좀 바닥에 있는 거가 이제 원택. 원택도 이제 20일선 조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씩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0일선 이제 하향되고 있는데 여기 60일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60일선은 터닝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원택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미용기기 쪽들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는 뭐 2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뭐 엔터 뭐 이 정도. 왜냐하면 백화점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경기 안 좋다 해도 백화점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디가 올랐죠? 신세계, 현대백화점. 차트 한번 보실래요? 유통주들을 사람들이 만지지를 않으니까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반도체 못지 않지 않아요? 그죠? 작년 1년 동안 이것도 2배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도 매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신세계는 뭐 반포 그것 때문에도 올랐지만 신세계 주가가 이래요. 그리고서 오늘은 이제 하나그룹주들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신세계도 지주고. 하나가 쳤던데? 네, 이게 지주회사들이 왜 많이 오르냐 하면은 하나처럼 될까봐. 왜냐하면은 또 계열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승계 구조가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랑 이쪽에 뭐 머시너리하고 뭐 리조트 사업 부분 요런 쪽 띄어서 또 이쪽으로 만들어주고 어제 찍고서 내려왔거든요. 그죠? 윗꼬리에 달렸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오른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룹주들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뭐 오늘은 뭐 CJ도 그렇고 뭐 아침에는 보면 롯데지주도 그렇고 뭐 LG도 조금 올랐었고 네. 뭐 최근에 효성 뭐 지주회사는 왜 오르는 거죠? 뭐 상법 3차 개정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처럼 아직까지 뭐 자회사들을 해서 이렇게 막 나눠서 가족들한테 승계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사실 현대차 그룹도 아직 안 했어요. MJ 그 분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모비스하고 글로비스다. 응? 현대차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주회사 뭐 오늘 금융지주사들도 많이 오르고 증권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거는 뭐 지수가 신고가니까 당연히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하니까 많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주회사들은 이제 가치가 하나도 되게 저평가돼 있었었는데 근데 자회사들의 이런 가치도 기업 분할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원래 CJ도 올리브영 때문에 예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올리브영 상장하고 나면 이제 CJ 이렇게 카카오 옛날에 그룹주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상장 안 하니까 또 이제 올리브영 때문에 CJ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신세계도 마찬가지. 이쪽도 어느 정도 지금 정돈을 좀 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 그룹사들, 지주회사들 기준으로 해서 좀 최근에 강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하나처럼 아무것도 아직 안 했었던 기업들이라면 뭐 시장에서 좀 관심도는 좀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지주회사들, 원래 지주회사들은 약간 평가를 좀 낮게 받잖아요. 근데 뭐 요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주회사들의 가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현상? 네. 최근에는 뭐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괴리가 확 벌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못 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산다 막 이런 흐름들. 이 주가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삼성전자 본주랑 괴리가 지금 거의 많이 났었어요. 우선주는 괴리가 몇만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따지면 그냥 두배 어느 났나요? 정도 요 시점으로 한번 볼까요? 그냥 요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7만 원이었었으면은 11월에 7만 원이었었으면 삼성전자가 여기 11월에 여기죠 10만 원 정도 했던 거잖아요.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차이 났었는데
최근에 확 튀면서 뭐 4만 원 이상 확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4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괴리가 뭐 단순히 그렇게 따지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야 이제 우선주를 사야 되겠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싸다. 예전에는 뭐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4만 원 차이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돈이 또 그쪽으로 좀 붓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우선주와의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들 선호도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약간 대형주 단에서 덜 오른 거, 못 오른 거, 네. 뭔가 이슈에 편입할 수 있는 거, 편승할 수 있는 거 이런 쪽들로 계속 시장이 좀 순환면 돌고 있는 혹시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주사, 뭐 금융지주, 증권사인데 이 중에서 좀 좋게 보신 섹터나 뭐 좋게 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 지주사업 뭐 이런 쪽들 중에서요? 네. 근데 사실 다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근데 뭐 반도체 로봇도 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지수가 5천 근처에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증권주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또 올라가서 요즘 대표증권 뭐 미래에셋, 삼성증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차트가? 지금 미래에셋 엄청 많이 갔죠. 저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요? 이렇게 다 못 참을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증권에서 직원들이 자기 거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면은 참을 수가 있는데 네.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 못 참는 거죠. 이 변동성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눈길이 글로 가니까 이거 팔고 옮겨 다니면 얘가 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주도주를 잡고 진득하게 가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유동성 장세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이클 타면은 그냥 영원히 갈 수 없는 네. 2차 전지 같은 길을 3년 동안 걸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이래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증권도 그렇죠. 삼성증권도 아직 고점은 안 넘었고 삼성증권은 그다음에 뭐 키움. 증권수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건 옛날로 치면 메리츠 증권인가요? 매치금융은 거꾸로. 꺾였군요. 네, 이쪽은 약간 증권이라고 보기엔 약간 좀 어렵죠. 메리츠 증권 약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오히려 약간 옛날에는 엄청 올랐다가 여기까지 좋았었는데 작년부터 꺾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아마 부동산도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그전부터도 계속 올랐었는데.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워낙 자산 가치도 좀 우량하고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아서 옛날에 인기 많았었는데 지금 증권주들한테 이제 조금 잘 좀 내줬죠. 영원히 가는 건 없네요. 주식이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예전에 LG생활건강 아모레가 영원히 갈 것 같았었는데 증권금융이 오히려 요즘에 막 다들 오르는데 지금 오히려 메리츠금융이 좀 꺾이고. 네, 그러니까 이 섹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엄청 많이 가고 있지만 네. 반도체 안에서도 전공정 장비들도 많이 갔다가 쉬는 동안에 그 다음에 뭐 기판들 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막 가온칩스니 뭐 에디테크니 네. 막 오픈엣지니 막 이런 것들 많이 갔잖아요. 뭐 제주 반도체도 막 뭐 미친 듯이 가고 그렇게 가고 나니까 또 이제 이쪽이 또 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먼저 쉬었던 기판주들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쪽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또 싸우니까 또 공정 가스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 그 섹터 안에서도 돌고 돈단 말이죠. 반도체 안에서도 섹터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이제 증착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 테스트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못 갔던 게 한미반도체였었는데 쇼커버링 되면서 정말 미친 듯한 상승세 보여주고 한미반도체. 요즘 많이 올랐나요? 제가 한미반도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목이었었는데 사랑하시는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공매도 엄청 많았었어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미반도체 보세요. 진짜로 엄청. 여기 이제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 몇 달을 쉬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11만 원대에서 절치부심한 다음에 쭉쭉쭉쭉 쏴서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또 쉬고 있는데 여기 또 다시 손을 갈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한미반도체 실적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이제 소울밴드를 뒀지만 지금 뭐 듀얼밴드도 두고 뭐 대만이랑도 계속 거래를 하고 그러지만 계속 투자는 이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공장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또 HBM 이제 하이닉스도 4를 가야 되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고 TC 본딩에서 약간 하이브리드 혈을 좀 섞어서 본다라면은 한미반도체 뭐 하나비전도 뭐 물론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과도 좀 관계가 있고 여름에서 봤을 때 계속 한미반도체는 그러니까 이것도 시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쪽으로 가는 거죠. 작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쪽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변화무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면 갑자기 바보 되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액침 냉각 많이 갔었거든요. 냉각 때문에.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그 냉각 필요 없는 기술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락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순환매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시장의 그런 사이클 그런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GPU 우리도 뭐 단독으로 하겠다 어쩌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메모리 엄청 올랐었잖아요. 가온칩스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좀 지금 시장은 뉴스가 끌어주고 애널리스트들이 펌프질하고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판을 깔아줬고 그럼 유동성은 밀려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결국은 뉴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트럼프 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리포트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